안녕하세요. BTN 신앙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녀입니다. 왜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는 말 있죠? 예, 뒤늦게 시작한 일에 재미를 알게 돼서 더욱 열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늦게 배운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스님? 도둑질이라잖아요. 그게 아니면 뭘까요? 네, 아니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 불법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요 일단 사람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아주 매일매일 환희심이 솟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처님 법만큼 훌륭한 가르침이 이 세상에 없죠. 네, 바로 오늘 만날 분이요. 부처님 만났어요. 제2막을 연 불자신데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방황하던 시절 부처님을 만나 행복을 찾으셨고요. 이제는요, 또 불교계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봉사의 대부십니다. 충북 불교 단체 협의회 송수헌 회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불교계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충북 불교 단체 협의장 송수헌 거사. IMF로 회사가 부도나 방황했지만 부처님을 만나 욕심을 버리고 행복을 찾은 그는 2009년 호교사를 품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봉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무료 급식, 물품 지원, 장학금, 호스피스, 교정교화 등 쉼없는 보시와 보살행을 실천하며 자비로운 불자의 삶을 살아가는 송수헌 회장. 불교를 만나 인생 역전한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가피 주인공 충북 불교단체 협의회 송수헌 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키다리 아저씨라고 들었는데 네. 키는 그렇게 안 크세요. 네. 키는 작지만은 마음만은 크게 살려고. 그렇죠. 멋지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죠, 스님? 네. 그 수감자들에게도 불연을 이어주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부처님 가피로 예. 생활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어디 수감자들이시나요? 청주에 있는 청주 여자교도소 수용자들하고 인연이 돼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을 맺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그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주로 스님들과 같이 매주 법회에 법회 지원과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교도소라는 특성 때문에 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물품 지원도 해드리고 특히 또 어린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저도 공부에 대한 한이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또 책을 사다 주시고 네네. 무더위에 저기 어려움을 겪는 또 분들에게는 또 생수를 선물하시고요. 네, 그것도 자비로 들어가죠, 스님. 네. 네, 키다리 아저씨 정말 많네요. 그러게 기다려주시네요. 네, 네. 마음이 정말로 기다리는 그렇죠. 아저씨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불교를 알게 되면서부터라고. 불교와 인연 좀 얘기해 주세요. 불교의 인연은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부모님이 절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좀 크면서부터는 부모님을 따라서 이래이러면 절에 가서 온만이 반매음 염청도 같이 했고요. 예. 또 커나가면서 학생의 불교 활동도 좀 해봤고요. 예.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불교 행사에서는 많이 참석도 해봤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스님 살다가 바쁘면 또 잠깐 잊어버릴 수 그럼요. 있죠, 맞아요. 스님.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역경이 이제 닥치니까 다시 어머 우리 부처님 이렇게 또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네, 그래 그런 어떤 그 불교와 더 가깝게 된 네. 어떤 특별한 또 인연이 있으셨나요, 계기가? 뭐 그냥 그렇게 커 나오면서 쭉 생활을 했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예. 건설에 취직을 해서 또 건실한 가정도 꾸렸고 또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실근면에 열심히 해서 좀 남이 신만 받을 정도로 많은 부도 축적을 했고 열심히 했었지만은 또 실은 한순간에 논다고 IMF를 맞이해서 아유. 부도를 맞으면서 전 재산을 또 날리고 아이고. 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잊지를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매일 술에 의지하면서 한 4개월 이상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여러 스님들께서 조언이 많이 해주셔서 가족들을 또 돌봐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렇죠, 스님.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도 우리한테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걸 견디게. 근데 잘 견디는 사람은 그죠? 예. 아주 좋아지고 못 견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님. 그럼 예. 그렇죠, 스님. 네. 가장 힘들 때 부처님을 만나셨다고요, 근데. 용화사 부처님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회사 동료들과 어딜 갔다 오면서 우연히 길에서 불교대학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해서 어떤가 끌리는 그런 입장, 끌리는 그 힘에 의해서 바로 불교대학을 찾아서 1년 대학 교육과정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또 그 졸업을 하면서 또 포교사 고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우리 회장님은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준 효자손 같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효자손이라고요. 예. 수처작처 입처 계진이라는 말씀에 예. 어떤 것에 처하든 주인공이란 마음을 가지고 기도 수행 정진하면서 보생을 실현하는 게 효자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효자선이 가려울 때마다 긁잖아요. 아주 시원하게. 그렇죠. 그처럼 네. 우리 회장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봉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봉사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저희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예. 포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포교사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받은 팀이 지역 사회복지팀이었었는데요. 그 복지팀에서 하는 주로 일이 어려운 곳에 물품 지원이라든지 또 불의시설에 봉사라든지 예. 아니면 또 스님들 저기 선방에 칼국수 대중후양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거든요. 다양한 일들을 하시네요. 그런 일을 해오면서 시작이 됐고요. 또 청주 여자교도소 교정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수용자들하고 인연이 돼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서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많이 미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비 실천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봉사를 한다는 게 뭐 제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보다는 예. 봉사를 함으로써 제가 더 즐겁고 그렇지. 행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심이 몸에 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봉사를 하고 나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이제 보살행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보살행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고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도우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는 제일 쉽고 빠른 길이라고 내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치를 아주 잘 직접 몸으로 실천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봉사하시면서 뿌듯한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다른 거보다도 저희들이 칼교 봉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안성에 가면은 연꽃마을, 예, 있습니다. 연꽃마을이라는 그 사단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칼국수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끓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칼국수를 끓여서 550명에서 650명 정도의 분들이 이제 칼국수를 끓여드렸었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만 빼먹으면은 네. 그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잊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 왜 안 오셨냐고 막 그렇게 반기부적이 하실 때 네. 너무 좀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예.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게요. 생각하시니까 뿌듯하시구나. 네. 근데 봉사 중에서 제일 힘든 봉사가 스님 네. 호스피스 봉사라고 하던데요. 그러죠. 네, 직접 또 죽음을 앞둔 분들을 찾아다니셨다고요. 예, 2011년도부터 불교 호스피스에 같이 몸을 담고 봉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그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네. 또 봉사를 하면서 이제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의 심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들어드리는 이제 말동무도 대드리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인생을 사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히 정리하고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직접 배운 발 마사지까지 해드리셨다고. 중증인 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예. 제 발 마사지를 배웠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힘 닿는 대로 예. 발 마사지를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을 많이 반기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발 마사지를 배우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원래 이제 노인 요양원 봉사도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노인분들이라 각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크림을 바른다든지 막 그런 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발 마사지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이 있어서 10주간의 교육을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수를 하고 발 마사지 세상에. 봉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진짜 훌륭하시네요. 네, 훌륭하시죠. 선생님. 그런데 또 직접 죽음을 경험하셨다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직접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고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때 죽음 체험 학습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한밤중에 그날도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는 비 오는 날이었었는데요. 아이고. 땅의 방 속에 네. 몸을 끼워 넣고 뚜껑을 닫으면 깜깜칠같이 어둡습니다. 그거 어두우면은 상상적으로 이 온몸이 전율하듯이 너무 무섭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눈물이 나고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세월들에 대해서 생생히 생각이 나고 그 자신이 살아온 그 과정이 성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죽음을 접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셨나요? 네. 좋은 체험을 하셨네요. 사실 우리는 막연한 이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뭐 고통 내지는 공포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애쓴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의식주를 갖추려고 하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의식주를 많이 갖추려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완전히 나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다는 건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평소에 이제 느끼지 못했던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과연 잘 살았을까? 그런 대한 후회를 좀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해보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살아온 과정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호스피스 교육이라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 누구나도 한 번씩 받아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저와 같이 똑같이 한 번쯤은 살아온 인생도 한번 성찰을 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 부처님 경전 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공부하라. 죽음을 알지 못하면 삶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죽음을 알아야지만 삶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포교사 품수도 받으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셨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 공부를 이제 포교사로서 했지만은 더 정진을 해서 2013년도에 전문 포교사 품수를 받고요. 잘하셨네. 예, 또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 사회복지사 2급을 인터넷으로 2년 공부를 하고 해서 사회복지사 2급도 취득을 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네. 평소에 그럼 공부에 대한 그런 갈증 같은 게 있으셨나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해서 예. 대학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회로 돼서 이제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라는 데 청주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예. 다른 활동도 많이 쉬게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공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의사 노릇을 그냥 5인가 6가지 했는데 또 한의사가 하고 싶다고 또 한의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하버드 나와가지고선 다시 또 한의대로.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늦게 60을 70은 관계없는 것 같아요. 바삐 돈 벌었으니까 이제 늦게 공부해야지. 그죠? 또 공부를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또 돈 벌어야지. 그래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거니 받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스님? 예. 네. 세상 만사가 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 늦깎이 대학생이신데요. 아들 같은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너무나 또 즐거우셨다고요. 젊어지네요, 스님. 네, 어떠셨어요?
사실 많이 젊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도 젊어지고 그렇지. 또 옷 스타일도 젊게 입는 것 같고요. 이게 확실히 환경이라는 게 이게 지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젊은 친구들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있잖아요. 그건 네. 따라잡지 마시고 네. 그냥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드시면 돼요. 그죠?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예. 그거는 내가 쏘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냥 많이 쏘는 게 아니라 예. 너희들한테 적당하게 쏘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벌써 4학년이시라고요. 예, 그럼 지금 4학년 다니고 졸업하시겠네요. 있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학기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졸업장 받으신 생각을 하면 막 그냥 너무 뿌듯하시죠. 글쎄 이제 또 어떻게 4학년인데 한 학기 남다 보니까 그동안 학교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뭐 같습니다. 대학원 가면 되는 거죠. 또 몇 해 전부터는 사비를 털어가지고 인재불사에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불교대학을 졸업한 다음부터는 1년에 이제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한 두세 명씩은 장학금을 제가 직접 주면서 불교대학을 졸업시켜서 포교사 과정까지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와, 이거 박수네요. 거기다가 또 스님 자비를 털어서 봉사하려면 어려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힘든 점 없으세요? 근데 보시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과에 넘치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할 수 맞아요. 있는 만큼만 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조금은 손해 보는 듯해도 항상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로 염려가 그거예요. 우리 없습니다. 불교는 예, 그죠, 예. 스님?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행복을 주었을 때 얻어지거든요. 네. 행복을 주지 않고 내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져오면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손해 났다는 건 누군가의 행복을 준 거잖아요. 행복은 내게는 그만큼 돌아오게 되겠죠. 충북 지역 24개 불교단체 활성화를 이끄는 충북 불교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일이 많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단체가 24개 단체나 되고 방대하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또 각 신행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어찌됐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거쳐서 서로 공유하고 개선점도 찾고 나을 방향도 모색도 하고 해서 회의를 거쳐서 저기를 하고 또 각 단체가 잘 이어질 수 있고 잘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그동안에 해서 이제 저희 단체도 많이 코로나로 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좋아진 반면이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우리 협의 단체가 조금 더 소통하고 화합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려고 그럽니다. 네. 나이 60 넘으셨는데 늦깎이 대학생에다가 거기다 이제 대단하셔요. 건설에서 대표도 하시고 네. 또 충북 불교 단체 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네. 또 직접 이제 호스피스 병동 방문해서 봉사도 하시고 또 교정 교화를 위해서 그 교도소도 직접 가시고 네. 너무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바쁘고 예. 모자람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렇죠. 네. 또 제가 또 무리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부처님의 가피가 크게 오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렇게 즐거워서 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이 그러시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봉사하는데 더 바쁘시고 사업은 잘 되세요? 근데 사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업도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으면은 잘 되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해서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그렇죠. 잘 이어지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전에 이제 부도 난 이후에는 예. 지금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님 부처님의 가피죠. 네. 절대 부처님 가피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렇게 무상보시하죠. 그냥 무상으로 뭐든지 하니까요. 저금을 많이 하셔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은 그 참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봉사도 해야 되겠고 남도 도와줘야 되겠고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주로 하세요? 지금은 한 가지 꿈이 있다면은 사실 이제 작은 요양원을 져가지고 예. 부처님 말씀 나누고 봉사하며 어르신들 모시고 남은 저기는 살고 싶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요양원 자격증을 옛날에 땄어요. 아, 예. 왜냐하면 요양원 하고 싶어서요. 예. 근데 그걸 배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한테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포기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다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요. 네. 근데 요양원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양원 봉사를 다니면서 쭉 요양원들을 봤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제 저기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들을 편안히 많은 인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어느 약간 명의 저기는 그래서 제가 직접 집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그건 요 좋지. 용도에 맞게끔 제 계획대로 잘 쳐서 그 어려운 분들 특히 모셔서 남은 평생을 잘 지내다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한 30분 정도 족할 것 모실 수 같습니다. 있는 예, 네. 더 이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되실 것 같죠? 직접 일도 하시고 건축업 하시니까 그렇죠, 잘하시고 그렇죠. 내가 봉사하시죠. 맞아요. 또 공덕사의시지. 네네. 다 갖추셨네, 다 이제. 갖췄어요. 그렇진 제가 않았습니다. 산만 뜨면 되시겠는 거예요. 중국 드라마에서 그 요양원 하는 여자분이 거기서 살면서 같이 그분들이랑 생활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재밌었어요. 나 그 그럼요. 요양원 그 드라마. 네, 정말 꼭 그 요양원이 잘 돼서 맞아요. 정말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그 장소가 돼서 요양원 건립하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우리가 갈게요. 예. 네, 뭐 네. 찾아주시면 네, 영광이죠. 네, 예. 네. 그 회장님은 이제 언제쯤 이제 실행에 옮길 생각이세요? 글쎄 지금 일선에 제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는데요. 예. 3년 정도 후에나 5년 안에는 제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죠? 꼭 그 소원이 되실 거예요. 네, 다 무장무예로 성취되시길 네, 네. 저희들도 바라드립니다. 네, 정말. 네. 봉사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송선 회장님 어떻게 사는 게 불자답게 사는 걸까요? 글쎄 불자라면은 일단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예. 예. 항상 귀감이 될 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또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게끔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힘 닿는 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지금 해오던 모습 그대로 계속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잊지 않는 이제 매일매일 실천한 실행 생활이 있으신가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예. 뭐 108년은 지금은 허리가 안 좋아서 다 아우, 못하지만 그러면 안 네. 돼요. 네. 예, 할 수 있는 만큼 절도 하고요. 네. 또 약간의 명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님 명상을 하면요 아침에 사업하시는 분이라 명상 때 다 떠올라요. 마음이 오늘 편안해 하루를 어떻게 해야 보여지니까. 되겠다. 마음이 고해지면서 그게 그냥 답이 촉촉촉촉 나오는 기분이 들어요. 그죠? 해보시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부처님의 그 경전은 어떤 걸 이렇게?
그래도 이제 법화경을 많이 읽는 네. 편입니다. 그래도 근본의 여기는 이제 법화경 위주로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평을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힘들 때 우리 부처님을 만나서 어려운 이웃들의 간센보살이 되는 우리 송수헌 그 회장님. 회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한테 손가락 이렇게 받지 않고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한다고 돈을 쓴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채워지는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보시가 아닐까. 가피죠. 예, 가피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 맞다. 부처님의 네. 가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스님. 베푸니까 또 나를 채워주잖아요. 그럼요. 희한해. 어쨌든 간에 넘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갚버리는 그거잖아요. 근데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베푼 거는 일단 나한테 채워주는 것 같아요, 스님. 그죠, 스님? 네. 혹시 이제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몰랐지만 이제 쭉 살아오면서 시련이 닥쳤을 때 아마 이겨내지 못하고 좀 안 좋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스님. 네. 왜냐하면요, 우리 불자들은요, 어려움을 닥치면요, 굉장히 지혜가 생긴다고요. 좌절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를 더 확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걸 나한테 주셨구나. 근데 보통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줘? 왜 나한테 나 기도했는데도 왜 그래? 이렇게. 그죠? 예. 신들한테 막 그냥 원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이게 내 탓이구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긴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전화위복이 되죠.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감사한 인연 많으시죠. 네. 끝으로 봉사도 함께하고 불사도 도와주시는 귀한 인연들에게 감사할 시간 전해드릴게요. 예. 생각해보면 참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도 초심에 포교사를 같이 시작을 했던 김양란 선생님, 구점의 선생님, 서지원 선생님, 지금 청주 영화사 신도회장이신 이묘인 포교사님, 그분들이 처음부터 같이 해서 그런지 너무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또 같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 다 같이 여기까지 해오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고맙게 느껴지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를 합니다. 그럼 내가 끝으로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주부 겸 배우잖아요. 제일 감사해야 되실 분은요, 안주인이에요. 그렇죠. 네, 예. 안주인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맞아요. 뒷받침을 해주시고 하게끔 이렇게 여유를 주시고 이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말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사람은 우리 보살님. 아내 보살님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아셨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살님한테 보살님한테 감사 인사 좀 하세요. 이 기회를 들어서 참 사실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예. 사실 저희 집사람은 여기까지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을 여기까지 해서 한 번도 떨어져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여기까지 살고 있거든요. 정말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너무 어머님하고 같이 잘 지내서 너무 고맙고 또 제가 하는 일을 항상 믿어주고 따라주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또 집사람이 반대를 했으면 이렇게 생활하지 그러죠. 못했을 그럼요, 거고요.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더 잘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해주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아내 말 잘 들으시고요. 네. 아내가 먹으라는 거 착착 드시고요. 말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회장님이다 해가지고 일이 바쁘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밖에서 많이 외식을 그죠? 하시게 되는데 절제를 하시면서 이제 건강도 챙기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스님. 네. 진짜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스님. 예, 맞습니다. 스님 오늘 따뜻해지네요. 만나면 어떠셨어요?
우리 회장님을 뵈면 신심과 원력이 아주 가득합니다. 네. 열정도 많으시고요. 네. 우리의 삶은 지금의 불편한 불만족에서 편안하고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구하려는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최고로 쉽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죠. 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계시는 송수원 회장님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바라시는 요양원 설립 꼭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쉼 없는 보시와 보살행 실천하시는 그 송수원 우리 회장님 베푸는 순간이 참 행복이라는 거는요 회장님 덕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부처님 가피 속에서 행복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교와 인연 없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불연을 맺어주는 불사죠. BTN 붓다의 법보시에 동참해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김무한님, 이형숙님, 임금숙님, 최윤정님, 최효정님, 한지훈님. 법보시를 통해 선업을 쌓은 오늘의 주인공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지은 선업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호법 신장이 되기를 뜻한 바 성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재물보시가 우리의 육체를 살린다면 법보시는 마음의 정신을 살려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이 길에 동참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가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